안녕하세요. 사남매와 함께 홈스쿨하는 엄마 샬롯 지혜입니다. 오늘은 자녀들과 더 친밀해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특별히 사이가 좋지 않게 느껴지는 자녀가 혹시 있으신가요?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나중에는 죄책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이가 크면 이 아이와 정말 관계가 단절되겠다 싶은 생각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었는데요. 주변에 엄마들을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. 뭔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작은 팁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 아이들은 올해 18살, 17살 아들, 그리고 15살, 13살 딸, 이제는 사춘기를 지나온 친구들과 또 사춘기 여정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이번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스킨십입니다. 저희 아들들은 지금 이제 10대 중반을 지나고 후반이 되어 가는데요. 지금도 저나 남편과 서스름 없이 함께 또 안고 스킨십을 하고 또 뽀뽀도 합니다.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건 맞지만 그게 아무 고비 없이 쭉 이어져 온 건 아니었어요. 아들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들들의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엄마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고요. 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고비를 의도적으로, 의지적으로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안고 잘 잤냐고 인사를 나눈다거나 그 어릴 적에 잘 하던 스킨십이 단절되지 않도록 꾸준히 이어가도록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려면 제가 먼저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또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만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저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스킨십으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첫째 아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동네에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아들 팔짱을 낀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아들이 그 팔짱을 뺐었거든요. 그때 너무 그 받았던 상처와 충격이 커서 두고두고 되풀이해서 아들한테 얘기하곤 했었는데 아들도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로 기억하면서 웃더라고요.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런 때가 있어서 당황스럽고 또 서운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반응했냐고 이렇게 되묻는 걸 보면서 아, 그것도 잠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잠깐의 때 엄마가 조금 더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관계와 또 스킨십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많겠지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한테 닿이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잖아요. 그래서 내 자녀들 성별에 상관없이 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이어갈 수 있다면 참 좋은 사랑의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일기입니다. 처음부터 엄마와 자녀가 또는 뭐 예전에 선배님들 보면 그 아빠와 딸이 또 이렇게 교환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주변에 엄마와 딸이 쓰기도 하고 사실 성별이 같거나 다르거나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저희가 학창 시절에도 그 교환일기를 써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. 교환일기를 쓰면 아무래도 더 서로의 속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뭔가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아서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예쁜 노트를 정해서 예쁜 노트에 또 필기구를 정해서 같이 또 어쩌면 엄마가 먼저 본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또는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글로 써보는 것도 서로의 관계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저희 아이들은 제가 교환일기라고 정해서 교환일기를 쓴 적은 없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했어요. 그래서 일기를 쓰면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시잖아요. 그것처럼 제가 간략하게 그 일기 내용에 덧붙여서 또 얘기해주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 기억이 참 좋게 남아있는데요.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썼던 일기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또 아,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걸 보면 매일 적지는 못하더라도 일기로 그 일상을 남기는 건 아주 좋은 추억이고 또 거기에 엄마 아빠의 생각을 또 함께 더해서 나누고 남길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기 쓰기 또는 교환 일기 쓰기를 팁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. 그렇다면 세 번째 친밀해지는 방법은 바로 자녀와 1대1 데이트입니다.
부모님도 따로 에너지나 시간을 쏟기가 어려워서 사실 한 번에 나갈 때 뭔가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싶으니 이왕이면 뭐 아이가 둘이라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뭐 아이가 셋, 넷이라면 첫째부터 넷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. 그렇지만 엄마는 그렇게 애를 쓰고 선정을 하지만 사실 모든 아이가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그 자체에 있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하고 의미가 있지만 뭔가 좀 더 한 아이한테 집중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얼마 전에 첫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는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. 만약에 내가 혼자 자녀였으면 내가 혼자 독차지할 사랑과 관심과 어떤 그런 혜택들을 동생들이 있어서 나눠 가져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과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.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주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아빠랑 아이들이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고 그 엄마랑도 갖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 그 아이가 쉽게 말하자면 외동 아이, 외동아들, 외동딸 체험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어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뭐 자전거 타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보드게임방에 갈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커피숍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활동 한 가지를 선정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무언가 맛있는 걸 먹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로 그 친구가 아빠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준 다른 형제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사올 수 있게끔 해줬었어요. 그래서 뭐 아이들 어릴 때는 더 이렇게 금액을 작게 책정해서 부담되지 않게 뭐 그게 사실 젤리가 하나 될 수도 있고 작은 피규어 장난감이 될 수도 있겠죠. 아니면 스티커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거창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배려해준 다른 형제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하고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그 형제들도 그 친구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기대하더라고요. 어떤 선물을 사다 줄까? 네, 이렇게. 그리고 그 선물을 사가는 친구도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 주는 기쁨이 원래 더 크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또 준비해서 나눠주는 또 받는 기쁨을 나누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,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, 영상을 보시고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실천하시는 어떤 팁이나 덧붙여 주실 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경험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은 댓글로도 함께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홈스쿨링, 행복한 일상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